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executor 서비스, 즉 스레드 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 스레드 풀이 이제 큐에서 작업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엔드 유저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루틴을, 모식도를 우리가 봤어요. 그죠? 혼자 봤니? 혼자 봤어? 다 봤습니까? 저는 넋이 없는 것 같다. 넋이라도 있고 없고가.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데요. 자, 스레드 풀을 일단 우리가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죠? 만들어 봐야지. 스레드 풀을 만들고 그 풀을 제공을 하는 게, 그리고 또 스레드가 하는 작업들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바로 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지. 맞나요? 예. 그래서 서버 프로그래머들이 짭짤합니다, 이게. 자, 여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고객을 상대하잖아. 사이버 상에서.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짭짤해요. 자, 봅니다. 그런데 스레드 풀을 생성하는데 두 가지의 메서드가 있어요. 물론 전부 다 얘네들은 정적 메서드입니다. 참고로 executors 클래스 안에 있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new가 붙었네 이래가지고 뭐 인스턴스를 생성하네, 개똥 잡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정적 메서드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얘가 리턴하는 타입이 결국에는 executor service라는 인터페이스 객체, 인터페이스의 구형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new cached thread 풀이 있고 new fixed thread 풀이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스레드 수가 있고 코어 스레드 수가 있고 최대 스레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르고서야 이 장표를 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디테일하게 적어 드렸죠. 자, 초기 스레드 수는요, 둘 다 0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스레드 풀을 처음 만들 때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스레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기 스레드 수예요. 그죠? 그래서 0개로 다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코어에 따라서 갈려요. 코어에 따라서. 그래서 픽스드 스레드 풀을 보면 매개 변수로 인테저 값을 하나 받고 있죠. 맞나요? 물론 이 인테저 값을 줘도 되고 코어의 개수만큼 주는 방법도 있어요. 런타임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G코어가 몇 개인지 여기 있네요. 런타임 클래스에 보면 get runtime available processors 이렇게 되면 내 코어가 4개면 4개의 스레드를 생성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통상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 왜? 안 뻗으려고 이 방법을 많이 써요. 안 뻗으려고. 그런데 웬만하면 저 픽스드 스레드 풀 쓸 때 매개 값으로 인테저 값으로 자기 코어에 한 2-3배 정도 여줘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너무 많은 배수만 안 넣어준다면. 그래서 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버에서는 아시겠죠? 맞나요? 코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업 처리를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CPU가 좋은 걸 써야 되고 램의 용량이 많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제 코어 스레드 수를 보면, 자, 캐시드 스레드 풀은 0개예요. 뭐 이게 스레드 풀이 뭐 예를 들어서 스레드 코어가 뭐 헥사 코어든 무슨 코어든 간에 얘는 0개예요. 왜 그러냐? 한번 보죠. 코어 스레드 수의 정의를. 스레드 풀에 스레드 수가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스레드들은 보통 풀에서 제거가 되나 최소한의 스레드 풀을 유지해야 하는 스레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코어 스레드 수를 바라보게 되면 캐시드 스레드 풀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마다 생성을 하고 다 사용하면 날려버려요. 제거를 시켜버려요. 왔겠죠? 예. 그래서 얘는 작업이 없다면
코어 스레드 수는 캐시드 스레드 풀에서는 0개로 존재해요. 하지만 반대로 픽스드 스레드 풀은 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픽스드, 고정된.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최소 작업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4개는 깔고 들어가자. 아니면 8개는 깔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뭔데요? 픽스드 스레드 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픽스드 스레드 풀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코어 스레드, 캐시드 스레드 풀보다. 왜냐? 얘는 보십시오. 코어 스레드, 캐시드 스레드 풀 같은 경우는 코어 스레드 수가 스레드가 생성되었다가 죽었다가 생성되었다가 죽었다가 하다 보니까 수많은 스레드들이 생성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메모리도 차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반면에 또한 여기 최대 스레드 수를 한번 보세요. 개념을 보게 되면 최대 스레드 수는 말 그대로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몇 개까지 최대로 생성할 수 있는데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integer.maxvalue입니다. int의 max 값 64,400 얼마가 되겠죠. 그죠? 그만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6만 개씩 생성하게. 맞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거를 1번을 쓰겠습니까? 2번을 쓰겠습니까? 2번을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스레드 풀은 항상 자기 코어에 맞는 자기가 남겨두고 싶은 초반에 풀 생성할 때 내가 10개로 잡고 싶어. 그럼 그 10개가 무조건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주 좋다는 거죠. 안정적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읽어보면 제가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캐시드 스레드 풀은 인트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만큼 스레드가 추가가 돼요. 물론 이거는 메모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 스레드가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놈이야. 그런데 메모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다가 integer.maxvalue만큼 여러분들이 생성하게끔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뻗습니다. 뻗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스레드가 추가되었을 경우 60초 동안 추가된 스레드가 60초의 텀을 주긴 줍니다. 근데 60초에 뭐 유저가 압니까? 엔드 유저가 압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오든지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끝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스레드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추가된 스레드를 즉시 종료를 시키고 풀에서 그냥 날려버려요. 그 이유가 바로 코어 스레드 수가 최소로 유지할 스레드 수가 0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예전 것보다는 낫죠. 아주 예전 것보다는. 그런데 그래도 얘는 불안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생성할 때는 자, executor service라는 인터페이스에다가 executors에 있는 정적 메서드인 new cached thread pool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코어의 개수가 초기 스레드 수와 코어 스레드 수가 0개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생성자로 이렇게 호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픽스드 스레드 풀인데요. 얘는 매개 변수를 받고 있는데, 자, 코어 스레드 수와 위에 표를 보시면 코어 스레드 수와 최대 스레드 수가 똑같죠? 맞나요? 이 똑같은 이유는 더 이상 어떠한 작업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 이상 스레드 생성 안 할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기다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스레드 수와 최대 스레드 수가 매개 값으로 준 int 값이 n 스레드 개의 스레드가 작업 처리를 하지 않고 놀고 있더라도 스레드 개수는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된 스레드는 제거가 되지 않아요. 계속 유지되면서 기다려요. 들어올 때. 잡아서 처리하고 하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캐시드 스레드 풀은 한 개 작업 처리 요청 들어오면 스레드 하나 생성했다가 뉴로 생성했다가 처리하고 사라지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생성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PC에서 여러분들 PC를 서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서버를 깔았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심고 싶다. 서버 프로그램을 심고 싶다 그러면 서버 스레드 풀 만들 때 반드시 이 픽스드 스레드 풀을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런타임 여기 보십시오. 익스큐터 서비스에서 익스큐터즈 클래스에서 정적 메서드로 new fixed thread 풀의 매개 값으로 우리 같은 경우 쇼핑몰이나 이런 거 뭐 아주 자그마한 거 하게 될 경우라면 런타임 클래스에 있는 get runtime과 그리고 거기에 밑에 있는 뭐 available processors라는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자신의 CPU의 코어의 개수만큼 스레드를 딱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코어가 4개다. 그럼 4개 딱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리턴하는 값이 정수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4가 생성이 되고요. 아니면 8개라면 8개를 리턴해주고 6개라면 6개를 리턴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어 수만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스레드 풀의 생성은 CPU의 코어 수만큼 스레드 수를 생성을 해서 병렬성을 토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가장 무난하고 빨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도 코어 수만큼만 생성을 해서 동시성을 가지게끔 하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서버가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그렇게 노래를 했던 게 바로 동시성과 컨커런시와 패럴리즘을 동시에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하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됐습니까? 네. 뭐 이렇게 길어 이래 생각하고. 자, 이거는요 그겁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이렇게 직접 생성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매기값을 이렇게 많이 던지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강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스레드 풀 익스큐터를 이용한 직접 생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클래스입니다. 참고로. 자, 밑에 한번 코드를 보시죠. 익스큐터 서비스 스레드 풀 해서 new 했어요. 그럼 인스턴스 만들어진다.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뭡니까? 캐시드 스레드 풀하고 픽스드 스레드 풀이 내부적으로 이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이놈을 리턴을 해줘요. 알겠어요? 네, 캐시드 스레드 풀이 리턴하는 타입이 이놈이라고요. 이 클래스라고요. 내부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매개 값으로 코어 스레드 수, 최대 스레드 수, 놀고 있는 시간, 그리고 유닛, 타임의 유닛입니다. 그리고 큐까지, 작업 큐까지 이렇게 우리가 미쳤다고 이렇게 다 지정해 주겠습니까? 그죠? 지정해 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최대 스레드 수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new cached thread 풀과 new fixed thread 풀 요거는요 정적 메서드로서 이 객체가 이놈이 리턴하는 게 바로 요놈이라고요. 요놈. 그러면 요놈은 당연히 얘를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겠네요. 그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뭐였나요? 우리 기억 안 납니까? 이거 딱 보면 무슨 패턴
싱글턴 패턴이라는 생각이 안 드나요? 패턴을 배운 게 싱글턴 패턴밖에 안 없어요. 뭐 맞아요. 스레드 풀도 역시 하나의 풀을 공유할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예, 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는 거죠. 됐나요? 예. 이건 뭐죠? 내 그림 죽었나? 이거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도 없습니까? 네, 없어요. 이런, 왜 죽었지? 여기서 안 나오는 거가. 잠깐만요. 이게 몇 페이지, 진짜 없네. 오씨. 이러면 안 되는데. 찾아가 넣어야 되겠네. 자, 요까지만 일단 한번 보죠. 이거는 그냥 조금 있다가 예제를 보면 됩니다. 일단 한번 보죠. 스레드 풀을 그렇게 생성을 했다면 우리가 보통 픽스드 스레드 풀로 생성을 한다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생성을 했다면 풀을 종료를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종료를 해야 돼요. 서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종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 언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레드 풀의 스레드는 기본적으로 데몬 스레드가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메인 스레드가 종료되더라도 스레드는 작업 처리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있겠죠. 왜? 그 스레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죠? 그래서 스레드 풀은 끝까지 살아있어요. 그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맞죠? 그 말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스레드 풀을 종료를 해서 모든 스레드들을 종료시켜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하는데 그 종료 메서드에 보면 셧다운이 있고 셧다운 나우 그리고 셧다운 해가지고 얼마 몇 초 이렇게 맞는 오버로딩 된 메서드가 있어요. 그 메서드가 그렇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셧다운 나우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거는 스탑하고 똑같아요. 스레드의 스탑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셧다운은 하던 작업들, 즉 작업 큐에 러너블 객체로 다 들어가 있는 큐에 작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 다 처리하고 셧다운 시켜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셧다운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장 안전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셧다운에 매개 변수로 어떠한 롱 타입으로 받아요. 롱 타입으로 받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작업 큐에 이 정도의 작업량이 들어와 있다면 한 몇 시간 혹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두 시간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밀리세컨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때려 넣어가지고 그 정도 뒤에 셧다운 나우와 같은 역할로 그냥 종료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버로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웨이트 메서드하고 똑같다고. 웨이트는 영원히 자는 기고 웨이트하고 안에 매개 변수 있었던 거는 뭐였어요? 그 시간 동안 슬립처럼 자는 거잖아. 근데 그 사이에서 노티파이가 불러지면 깨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다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셧다운 메서드 쓰세요. 그냥 셧다운. 알겠죠? 셧다운 나우는 그냥 런업을 작업 요청 들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신경도 안 쓰고 다 그냥 끊어버려요. 알겠죠? 자, 아이고. 자, 이론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